헤라클레이토스는 이 만물이 무엇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대립자라는 개념으로 설명했는데, 이 대립자라는 개념을 설명했다는 얘기는 만물이 무엇인가 하나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여러 다양한 요소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걸까요? 그것도 대립된 요소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를 했던 거고, 하지만 이것이 움직이는 근원은 에너지다라고 얘기하고 싶었던 거겠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두 가지 원리가 있대요. 만물의 진료적인 걸 빼고 나면 만물의 근원, 그것이 그것이게끔 만들어주는 것과 그것을 변화시키는 요인. 근데 그것을 그것이게끔 만들어주는 건 아까 얘기했던 로고스가 되는 거고, 이 차원에서 보자면 이런 것들을 움직이고 변화시키는 거는 불이라고 표현되어진 에너지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어쨌건 헤라클레이토스 빨아서 헤라클레이토스 열심히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엘레아파로 가는 거죠. 네. 그러니까 피타고라스 때부터 그 세상을 그냥 설명하는 식의 철학과 예. 어떻게 살아야 되는 철학이 예. 좀 관련되잖아요. 예. 이 헤라클레이토스는 지금 설명하시는 거에 세상 세계관에 대한 것뿐인데 윤리적 철학과는 없었나요? 그래서 아까 제가 잠깐 얘기했던 게, 많이 얘기 안 했어요. 하지만 아까 잠깐 얘기했던 게 뭐였냐면은 우리 인간이야말로 로고스를 파악할 수 있는 유일한 주체. 그래서 참된 삶을 알아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 요게 이제 제가 얘기하고 싶은 앞으로 우리가 만들어낼, 철학에서 만들어갈 이런 것들의 지평인 거죠, 사실은. 우리는 어떻게, 왜 우리가 인간이 알아야 되는지, 철학에 대해서. 왜 인간이 윤리학을 공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나오는 최초의 근원이 이제 이 로고스가 되는 거죠. 어떤 의미에서 보자면. 그런데 또 하나가 뭐냐면은 헤라클레이토스가 그렇다고 그런 얘기를 막 한 건 아니에요. 이 사람은 만물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런 것들을 했다는 의미에서 밀레투스 학파에 가까운 거죠, 고민은. 하지만 밀레투스 학파의 고민을 굉장히 추상화시키고 차원을 높인 의미에서 극한까지 간 거고, 그 속에서 로고스라는 원리가 나왔는데, 이 로고스는 그래서 후세에서 다 차용이 되잖아요. 굉장히 멋있고 폼나니까 이렇게 차용이 되는데, 이 차원에서 사람이 왜 다른 동물과 다른가에 대한 것 자체는 이미 그렇기 때문에 윤리적이어야 되는 거거든요. 사람이 다른 동물과 같다면은 윤리적일 필요가 없잖아요. 이 자체가 이미 어떤 사람에 있어서 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해야 될 전제를 던져줬다라고 볼 수 있는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될 거냐에 대해서 먼저 얘기했던 건 피타고라스인데, 피타고라스는 왜 그래야 되는가는 얘기 안 한 거죠. 사악한 존재다라는 정도로만 얘기했고, 근데 왜 그래야 되는가에 대한 것들을 던져준 거는 헤라클레이토스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이런 정도 얘기를 하고 크세노파네스로 넘어가겠습니다. 크세노파네스를 엘레아 학파의 시조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고, 아니야, 파르메니데스부터야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크세노파네스는 사실은 이제 음유시인인데, 그래서 주로 엘레아 쪽에서 술 한잔 하고 나서 이제 시 한번 읊어봐 하면은 이제 시를 쫙 읊고, 이제 류트 틀면서 이제 했겠죠. 류트를 틀면서 이렇게 시를 쫙 긁고 이랬던 이제 사람인데, 그러면서도 호메로스를 되게 싫어했대요. 왜냐하면 다신교를 싫어했기 때문에, 이 사람도.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이분이 많은 얘기를 하지 않는데, 그래서 처음에 쓴 게 파르메니데스의 스승이 아니면 요셉이냐. 그러니까 이 얘기는 어떤 얘기냐면 그런 거죠. 이제 예수가 등장하기 전에 요셉이 먼저 나와서 광야에서 소리를 치잖아요. 예. 구세주가 오실 것이니 다들 맞이할 준비를 해라. 그렇다고 요셉한테 가서 또 이제 세례도 받잖아요, 예수가. 그렇다고 해서 요셉이 예수의 스승이 되는 건 아니죠. 앞에서 이제 이제 정말 진짜 사람이 올 거니까 너희들 기다려,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런 정도의 역할을 맡았던 사람인지, 아니면 실제로 파르메니데스를 이끌어준 스승인지에 대해서 이제 논란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저기 요셉이 아니라 요한이군요. 요한이구나. 이런 창피. 요셉이라고 왜 자꾸, 요셉은 아버지죠? 그래서 사이가 요한이냐 아니면 이런 건데, 세례자 요한인데 말이야. 그죠? 하여간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했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신은 하나다. 즉, 너희들이 믿고 있는 다신교의 신은 신이 아니다. 그런 걸 어떻게 신이라고 생각하냐. 맨날 질투하고 싸우고 어디 때려 부시고 이러는 애들이 무슨 신이겠냐. 신은 하나고, 그 다음에 신이 있다면 이 우주 전체가 하나의 신이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따라서 이 우주는 바깥이 없고
이 바깥이 없는 우주 전체가 신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하나고, 그리고 신이 움직일 수는 없어. 신이 움직인다는 건 움직일 수 있는 여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움직일 수 있는 여지는 신이 아닌 곳으로 돼 있어야 되는데, 그 신이 아닌 곳이 있다면 신은 자기 외부에 뭔가가 있다면 완전하지 않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죠. 이제 파르메니데스와 비슷한 논리예요, 이 자체가.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하고, 그리고 움직이는데 뭔가 손을 내밀어서 만물을 움직인다면 의미가 없는 거죠. 마음으로 움직인다. 이 얘기에서 마음으로가 되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마음으로 움직인다. 즉, 이 얘기는 내재적 원리를 가지고 하는 거다. 뭔가 이렇게 기적을 내려치거나 아니면 번개를 꽂거나 이런 식으로 만물을 움직인 게 아니라 만물에 내재된 원리를 통해서 움직인 걸 거다. 이런 얘기 정도를 하는 건데, 그런 얘기하고 또 무슨 얘기 하냐면은, 올림피아드, 옛날에도 이제 올림픽이 있었잖아요. 그리스 시대에. 이 올림피아드에서 우승을 하면은 굉장히 영웅 대접을 받고 이랬다는데, 그런 애들을 이제 비웃은 거죠. 뭐, 쟤네들 저런 게 뭐가 좋아? 아이고, 웃기는 짬뽕이야. 뭐 이러면서 이제 걔네들 뭐 별 필요 없어. 이런 얘기들을 주로 이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지금으로 치면은 머리 좋은 게 더 좋은가? 육체 쓴 거. 마치 이제 1970, 80년대 부모님들이 애가 운동하겠다고 하면, 야, 너 운동해서 뭐 할래? 빨리 좋은 대학 가서, 공부나 열심히 해야지. 이런 얘기를 했던 거랑 비슷한 얘기 정도를 이 사람이 하는데, 이것도 아까 얘기했던 그런 것의 영향일 거예요. 아까 제가 피타고라스 얘기를 하면서 호메로스적 영웅관에서 현자적 인간관으로 바뀌었다고 얘기했는데, 이런 흐름들이 이런 식으로 계속 이어지는 거죠. 옛날처럼 막 폴리스끼리 싸우고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싸울 때는 뭔가 호메로스적 인간으로서 강철 같은 이런 육체를 가지고 있는 게 더 중요했겠지만, 이제 그리스 내부적으로 안정을 찾게 되니까, 그리고 민주정이 이제 어느 정도 정착이 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식의 그 영웅은 별 필요가 없더라. 이런 것들이 되는 거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런 영웅을 따르는 시조는 흐르는 거죠. 마치 우리가 현재에서 올림픽을 하고 월드컵을 하는 거랑 비슷하게 그런 식의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라고 봐야 될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또한 주장했던 게 뭐냐면, 자연현상을 신이라고 착각하지 마라. 즉, 번개 내려치는 게 제우스가 하는 게 아니야. 그냥 자연적인 현상일 뿐이야. 무지개가 뭐 이시스 여신의 강림이 아니야. 그냥 그건 구름의 한 형태일 뿐이다. 이러면서 자연현상의 유비로 신을 얘기하지 말라는 얘기들을 주로 하는데, 이런 것도 이제 뭐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또 하나는 뭐냐면, 그 신은 하나고 완전하고 우주 전체고 보이지 않는 마음으로 한다면 우리 인간이 어떻게 그걸 알겠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인간은 신을 보는 거라, 벼락이 내렸을 때 그걸 보고 신을 알고, 무지개가 걸려있으면 이시스 신이 오는구나라고 알고 이랬는데, 이게 그냥 자연현상이지 신이 아니야. 그럼 우린 신을 어떻게 아는데? 라고 하면, 우리가 신을 어떻게 알겠어? 뭐 이런 정도 얘기로 끝나는데, 이거는 뭘 의미하냐면은 우리의 감각의 그 제한적임을 얘기하는 것을 부분적으로 표현하는 거다 라고 얘기했어요. 이걸 좀 더 이제 파르메니데스나 이런 데는 좀 더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이제 플라톤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개념이죠. 플라톤이 왜 이데아를 생각을 하게 되냐면, 인간의 경험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인간의 경험으로는 세상의 본질을 파악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인데, 이런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한 게 이때부터예요. 크세노파네스. 그래서 더 좋아하겠죠. 플라톤 같은 경우에는 자기의 주장을 뒷받침해 주니까. 근데 이제 이때까지 오면 아까 헤라클레이토스랑 맥이 비슷하면서 좀 다른 걸 알 수가 있죠. 헤라클레이토스는 감각을 통해서 여러 가지 현상을 볼 수 있고, 하지만 그 현상이 세상의 본질은 아니지만 그 현상 속에 숨어 있는 공통된 무엇인가를 끄집어내면 이걸 통해서 우리는 로고스로 다가갈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이거 자체는 우리는 감각을 통해서 인식되어지는 것들을 좀 더 차원 높게 사유를 하면은 그걸 통해서 뭔가 이 세상의 근본 원리로 다가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인데, 지금 여기서는 이제 대놓고 우리 인간의 인식이라는 게 한계가 있기 마련이야. 그러니까 이걸로는 뭔가 다 할 수 없어 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따라서 이렇게 나오면은 뭐가 돼야 되냐면, 선언적으로 뭔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부터 선언적 존재라는 개념이 이제 아주 싹이 조금씩 나타나는 거죠. 우리가 체험적으로 세상을 알 수 있는 거는 한계가 있다. 그럼 선언적으로 뭔가를 알아야 되는 거다
하다 못해서 이제 해결까지도 넘어오겠죠. 이런 게 선언적 존재라는 거는. 어쨌건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외에 뭐 큰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넘어가고, 이제 드디어 파르메니데스로 나오는데요. 아까 크세노파네스는 엘레아에서 살았지만 엘레아 출신 아니었어요. 여기저기를 떠돌다가 엘레아로 온 사람인데 비해서 파르메니데스는 이제 네이티브죠. 엘레아 네이티브인데, 그래서 이제 뭐 보면 크세노파네스의 제자고, 아낙시만드로스의 제자고, 아메이니아스의 제자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다 그럴듯해요. 여기서 크세노파네스 제자라는 건 엘레아 학파로서 영향을 받았다는 뜻일 거고, 이게 다 정말 정확한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렇게 얘기되어지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뭘 의미하냐면 파르메니데스가 실제로 사유를 할 때 그의 사유에 영향을 미쳤던 것들이 뭐냐를 이제 물어보는 거니까, 아낙시만드로스의 제자다라는 거는 뭘 의미하겠어요? 밀레투스 학파의 영향을 받았는데 그 중에서도 사물을 구성하는 본질이 우리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무한자라는 것, 그 아페이온이라는 것에서 이제 이 사람이 영향을 많이 받았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 아메이니아스에서 영향을 받았다는 건 피타고라스. 저것도 마찬가지죠. 아주 추상화된 개념으로서 사물의 원리를 이제 얘기하는 거니까, 이런 사람들한테 영향을 받았으니까 당연히 그렇게 얘기를 하겠구나,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될 거예요. 직접 제자였는지 아닌지는 사실은 잘 모르죠. 그 다음에 아낙시만드로스하고 파르메니데스는 시간적 차이도 있지만 거리도 굉장히 멀어요. 엘리아는 저기 이탈리아에 붙어 있는 땅이고, 그 다음에 밀레투스는 저기 소아시아, 지금 터키 땅이잖아요. 그 옛날로 치면은 정말 한참 먼 거리인데 거기를 직접 쫓아가서 가르침을 받았을까라는 생각이 나지 않겠어요? 너무 멀죠, 멀어도. 시간적 격차도 나고. 그래서 그런 건 아니겠구나. 그 다음에 헤라클레이토스처럼 이 사람도 엘레아의 유력한 가문, 금수저 출신이었고, 그 대신에 헤라클레이토스는 이것저것 다 집어치우고 나는 그냥 혼자 살래라고 했는데 비해서 파르메니데스는 실제로 이제 법도 만들고 뭐 통치행위에도 가담을 하고 이랬었던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그 과정을 어떻게 했는지는 잘 모르지만 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와요. 파르메니데스가 만든 법을 준수하겠다고 엘레아의 뭐 사람들이 이제 선서를 했다든지 이런 얘기도 하고